그래서 일단은 한쪽에는 항상 발주 단가표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이제 계약금액 검증이라는 게 계약금액 검증은 늦어지면은 주문 발주가 늦게 들어와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니까 이게 물론 처음에 이제 학교 하나둘씩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엄청 밀리게 되면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단계에서 담당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발주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계약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헷갈려요. 왜냐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부목으로 다 하잖아요. 임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친환경 그 발주서에다가 일반 농산물을 간혹 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그 단가표를 보시면은 깻잎이라는 게 보시면은 친환경에도 있어요. 깻잎 단가가. 일반 농산물에도 깻잎이 있죠. 일반에도 깻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견적이 들어왔을 때는 견적은 품목마다 단가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친환경을 주문해주는지 일반을 주문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은 기존에 관행대로 전달에 내가 깻잎을 친환경을 주문을 했어. 근데 다음 달에는 일반을 주문하고 싶은데 코드를 똑같은 거로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그 코드에는 자동으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식품 우리 메모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코드상에 이 코드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딸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달에 친환경을 해서 에어박을 친환경으로 주문해가지고 당연히 이 안에 이제 친환경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다음 달에는 일반으로 주문했는데 코드를 이걸 선택하시면은 여기 또 친환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단가를 모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산물은 반드시 구매 정량 통계표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번 단가 회의할 때 반드시 얘기해서 농산물만이라도 구매 정량 통계표를 빨리 보내주시라. 좋으면은 공산품까지 일반 공산품까지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 외에 나머지 품목군들은 단가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외 품목들은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구분되는 게 없거든. 그냥 그 품목 하나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수산물 같은 경우도 갈치면은 갈치 하나지 뭐 갈치 친환경, 갈치 뭐 일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우리가 구매정량 통계표가 없어도 계약금액 검증이라는 걸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 계약금액 검증이라는 거는 EAT상에 견적이 들어오면은 견적 단가 입력하는데 그 창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깔아놓은 것 중에 육류 견적단가 오수중이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거 똑같은 엑셀 파일이 열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단가를 요청했을 때 여기 안에다 단가를 채워달라고 요청한 게 이 다운받은 게 이제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해서 단가를 입력해서 엑셀을 업로드가 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단가를 이거를 체크를 해서 그 EAT상에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이제 여기에 오면은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몰라. 그러면은 이 시스템의 계약 금액 검증이라는 데를 열어보셔요. 기축센터 안에 발주 관리의 첫 번째 계약 금액 검증을 열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 버튼이 있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오수증 거 육류 하고 견적단가 하고 발주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주처를 오수증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EAT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이거는 EAT 선생님이 견적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견적단가 입력이라는 기능 안에 들어가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견적이 많이 밀렸을 때는 나머지 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빨리 돼야 학교 행정실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발주서를 빨리 다운받아서 빨리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가 한두 개일 때는 안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지가 바쁘다고 할 때는 옆에서 같이 도와드려야 돼, 이거를. 대신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은 잘 모르시니까 단가가 헷갈리니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품목들만 해주면 돼요, 견적을. 일반 공산품까지 빼고. 하고 나머지들은 이 확인 눌러보시면 이제 열리죠, 이렇게 열려요. 화면이.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할 때는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여기가 5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5월 거 발주 단가를 하나도 등록을 안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고, 이거를 4월로 바꿔서 4월 달 거는 우리 이미가 다 등록을 했잖아요. 발주 단가랑. 그러면은 4월 거를 열어서 이거를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단가가 들어가지죠. 여기에 자동으로. 이거는 우리가 4월 거를 이미 시스템에 발주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매핑이 자동으로 됐어요.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단가를 입력을 하면은 이 밑에 전체 금액이 나오죠. 69만 4천 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옆으로 밀어놓고 여기에 EAT 거기 화면에 들어가셔가지고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견적단가 입력을 할 때 수기로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 이거 보면서 순서가 다 맞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틀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엑셀에 입력해서 엑셀을 저장하고 업로드를 시키든지 아니면 EAT상에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서 견적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학교에 그게 전송이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보고 맞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는 GSC의 업무인가 담당이지만 바쁠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일반 공산품 세 가지는 빼고 이거를 나머지 분들이 바쁠 때는 도와주셔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체 금액이 나와 있고 이게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 계약 금액 검증은 나머지 품목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쁠 때 도와줘야 한다. 담당자가 바쁠 때는 이것들을 같이 해줘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매핑을 한번 시켜놓으면은 우리가 발주서 올릴 때 똑같이 매핑이 다 돼 있어요. 기록이 그대로 딸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발주서 올릴 때는 이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끝난 상황이라서 그냥 열고 바로 업로드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줄어드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뭐든. 여기서 견적단가로 매핑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이걸 안 했으면은 발주소 업로드에 가서 매핑을 시키든지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계약 금액 검증은 EAT 계약 기간 동안 해야 돼요. 이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21일 이후로 잡거든요. 학교에서 우리한테 견적이 들어오는 게 20일 이후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오고 20일부터 26일 내지 27일까지는 완료를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전화가 오겠죠, 업체들한테. 빨리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이면은 우리가 늦어도 25일, 26일에는 끝나야 돼. 발주소 등록이. 이때까지는. 모든 게. 그래야 끝나져요. 안 그러면은 또 업체들한테 전화가 올 거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또 당일 1일날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품목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달에는 최대한 서둘러서 2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17, 18부터는 견적이 조금씩은 완료가 돼야 돼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단가 회의가 내일이면 3일, 3일이면은 선생님들한테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뿌리고 공산품 업체도 아직 안 들어왔죠. 공산품 업체도 늦어도 5일까지는 발주서를 뿌리고 단가표를 뿌리고 늦어도 9일 내지 10일까지는 회신 받아서 선생님들한테 뿌려줘서 이때부터는 계약이 시작돼야 돼요. 17일부터는. 그래서 늦어도 그러니까 원래 1차 목표는 24일 완료로 잡고 2차가 25, 26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발주가 전체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10일까지 해서 네. 업체에서 최저단가 받은 거를 학교에다 뿌리라는 네, 이미 뿌려야죠. 10일까지 늦어도. 네. 5일 아니었어요? 5일까지? 5일까지 학교에서 일단은 그걸 받잖아. 네. 받아서 그걸 업체들한테 뿌리는 게 이제 8, 90. 그러니까 업체들한테 뿌릴 때도 단가가 공산품 같은 경우는 매달 바뀌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잡는 게 한 학기 기준으로 공산품 단가를 잡거든요. 문제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는 그러니까 방학 때 좀 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작업들이 공사품에 주요 들어가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케찹은 오뚜기, 뭐 간장은 청정원 뭐 이런 것처럼 주요 품목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것들은 단가를 그냥 고정으로 가야 돼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 단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거는 항상 그 가격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게 업체한테 안 받아도 업체는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 업체로. 그러면은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좀 뿌리신 날 받아서 늦어도 10일까지는 업체들한테 회신을 받고 이 단가표가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계약이 17일부터는 시작이 돼야 돼요. 17일부터 차근차근 시작이 되면 아마 22일부터는 해서는 견적서가 EAT에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혜 씨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옆에서 두 분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거 작업들을. 발주서를 올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견적을 먼저 끝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먼저예요, 항상. 계약이 체결이 돼야만 우리가 발주서를 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적서는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발주서는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견적부터 최대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돼. 왜? 견적은 우리가 했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학교 행정실이 빨리 해주는 데도 있고 늦게 해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우리 선에서는 서두를 수 있는 데까지 빨리 해줘야 학교에서 뭐 하루 이틀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기간 안에 다 계약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를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견적은 이해를 하셨죠, 이제? 이제 견적 넘어갈게요. 이제 발주서 업로드로 가서, 발주서 업로드에서 보시면은 이번 달에 조금 오류가 좀 많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반 공산품을 등록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틀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좀 수정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전체가 발주서 올리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주 단가, 그리고 수주 단가, 지정 수주까지는 세팅을 하잖아요. 발주 단가는 당연히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발주 단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넣는 거고, 수주 단가는 이따 하려고 하는 정산을 미리 끝내놓으려고, 한 번에 끝내려고 수주 단가를 정리를 하는 거고, 지정 수주는 발주서 올림과 동시에 업체 매칭이 바로 자동으로 돼서 업체한테 시스템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미리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도 우리가 내일 회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내일부로 바로 이 세 가지 작업이 들어가서 5일까지는 끝내야 돼요, 다. 공산품 빼고, 일반 공산품 빼고. 5일까지는 이 시스템 작업이 끝나야 돼. 왜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4월달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양식에서 농산물을 빼고는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계속 가격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달 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고, 단가표는 그 입고 단가, 수주 단가 있는 거를 반드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센터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맞게 됐는지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 작업이 끝나야 돼요, 발주 단가, 수주 단가, 지정 수주 관리가. 양식은 그 양식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양식 하나로 세 가지를 다 끝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끝내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5월 달 거 등록을 할 때 이미 이 세 가지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러면은 발주서만 계약하고 발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관촌 쪽 거 일반 농산물 그 있을 거예요. 단가 EAD 단가 포함으로 가셔가지고 관촌 쪽 거 어딨냐? 일반 농산물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 이거는 올라갔기 때문에 매핑은 다 차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단가 오류가 낮죠? 단가 오류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빈 것도 있고. 근데 이 상태로 올라갔어요, 발주가.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봐봐, 짭짜리 토마토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단가가. 그러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단가 오류가 있으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단가 오류가 있는데 100원까지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100원 정도는 단가를 낮게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피망 같은 경우는 선생님 17,900원을 적어주셨고, 우리 단가는 17,820원이에요. 이 정도는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짭짜리 토마토는 일단 단가가 안 들어갔고, 대부분들이 다 이 정도는 뭐 오류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한 번씩 보시고. 가장 오류가 많이 났던 게 우리는 이번 달에 풋고추라는 일반 농산물이 없었어요. 근데 풋고추를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해주셨더라고. 풋고추로. 그거 다 제가 청양고추로 바꿔놨어요. 단가가 22,990원이 적혀 있는데 이거를 다 풋고추로 해놓은 거 해놨더라고, 누가. 근데 보시면은 일반 농산물 단가표를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는 완주는 풋고추라는 걸 취급을 안 해요. 풋고추는 다 오이고추예요, 오이고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거를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다가 청양고추라고 옆에 써놨어요. 여기는 뭐 오이고추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는 청양고추가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다른 고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는 가장 먼저 볼 게 뭐라고 했죠? 저번에? 아니 속성을 보지 말고 금액.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청양고추를 달라고 해서 2만 얼마짜리를 근데 여기다가 적어놓기는 이 10,000원짜리, 12,540원짜리 오이고추를 적었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청양고추를 줬을 때 우리 손실은 얼마일까요? 키로당 10,000원씩 발생해요, 키로당.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때 선생님은 청양고추라고 적어놨지만 속성에도 단가를 이걸 적었으면 이걸 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걸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어. 클레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오이고추 단가를 적어줘서 저희는 오이고추를 드렸다.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도 말 못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청양고추가 필요하면은 이 금액 대비해서 키로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양을 조절하든지 그런 식으로 총 금액을 맞춰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가를 이거 적어줬는데 내용을 청양고추 적었다 하면은 우리 센터는 계속 손실만 보는 거야.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계속 그걸 이용해 먹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내용을 이거 적어줬더라도 단가를 이거 적어줬으면 우리는 이걸 줘야 돼요, 그냥. 절대 센터는 손실 보려고 만든 되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해줄 수는 없어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우리는 무조건 처음에 금액의 이 시스템의 발주를 등록할 때 기준은 단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식품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안 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줘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더 많이 받잖아요. 80원이나 많이 받고. 뭐 선생님이 50원 싸게 적었다 하는 것들로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줘도 돼요. 50원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금액 차이가 아까 청양고추와 오이고추처럼 막 키로가 1,000원씩 넘어간다 이런 거는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단가에 맞는 품목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거는 클레임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그렇게 주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단가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가가 안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완주는 일반 농산물 단가표를 보시면은 토마토가 대추방울 토마토하고 완숙 토마토가 두 개 있을 거예요. 대추방울을 맞춰주면은 금액이 차지죠, 이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단가 오류가 있다면 한 번씩 쳐다보고, 찾아봤는데 뭐 50원에서 100원 미만이라면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빠져있다. 열무 소금. 우리는 열무 소금이 완주에는 없어요. 그냥 열무지. 열무로 채워줘야 돼요. 선생님도 단가를 열무 단가로 적어줬거든. 여기는 소금 열무 적어줬지만, 열무 소금은 단가가 더 높아요. 왜 높을까? 일반 열무보다 짧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키로수를 채우기 위해서 몇 단위 더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가가 높아. 근데 선생님은 열무, 소금 열무로 적어줬지만 우리는 열무라는 소금이 없고 애초에 우리는 열무 단가밖에 없고 선생님도 애초에 단가를 열무로 적어줬기 때문에 열무로 주면 끝나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단가에 맞춰가면 돼요. 배추도 알배기 배추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알배기 배추가 없어. 완주는 싼 배추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싼 배추로 바꾸면 단가가 차지겠죠. 이렇게 다 채워서 이 상태가 끝난 거예요. 발주 등록할 때. 빈 상태가 되면은 이게 없는 거를 등록을 하면은 아까 지정수주하고 수주단가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열고 이 발주를 등록을 했을 때 애초에 우리의 이 발주가 말했잖아요. 저번에도 수발주 관리에 가셔서 이 발주서를 올렸을 때는 이미 다 지정수주가 돼 있기 때문에 수주 완료가 다 돼야 돼요, 자동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일반 공산품 빼고는. 근데 우리는 발주서를 등록을 해놓고 체크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주문 상태인 게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도 안 봤죠. 주문이면은 아무한테도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업체한테도. 네, 그래서 오늘 예. 가는 거 보니까 주문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날마다 하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시스템을 열어보고 이게 주문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이건 주문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빨리 주문을 해줘야겠지. 이것도 지금 오수중학교 추가인데 주문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건 전화로 주문을 했겠죠. 군산한테. 그럼 이거 날짜를 바꿔놔야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바꾸셨어요? 자, 발주일은 마우스 오른쪽 발주일 일괄 설정 있잖아요.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발주일이 있어요. 이거로 바꾸셔도 돼요. 8일이잖아요. 8일이고 원래는 2일 날 들어가기로 했던 게 8일 날 들어간 기 때문에 이거는 후납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납품을 원래는 2일 날 해야지만 선생님하고 날짜로 준용해서 8일로 변경해서 2일보다는 뒤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후납품이 돼서 이렇게 후납품 체크해 주시고 누르면은 바뀌었죠? 8일로. 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4월 8일인데 4월 1일 날 달라고 하셔서 급하시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발주일 일괄 설정으로 가셔서 가지고 맨 끝에 거를 1일로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바꾸시면 바뀌어요, 1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일괄 설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무가 전체적으로 오수중 말고 많이 있다. 근데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밀어달라고 했다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건을 지정을 해서 일괄 설정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한 건밖에 없다 하면 한 건이니까 이거를 8일 날로 이렇게 바꾸시고 수납품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난 거예요. 대신 업체한테는 전화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꼼꼼한 업체들은 그때그때 들어가서 보지만 업체들은 대부분 납품할 거를 전날이나 당일날 아침에 준비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 이후에는 안 봐요, 잘. 아니면 일주일치를 미리 뽑아놓고 준비해서 일주일치를 한 번 해보고 안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변경된 거는 우리가 변경을 해놓고 업체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돼요.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아니, 근데 저 상태는 그럼 계속 중으로 돼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건 수주를 해줘야죠, 이제. 수주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군산에서 이게 일반무잖아요. 일반무는, 근데 왜 일반무니까 이거는 완주에서 들어오잖아요. 완주를 이렇게 지정해서 하면 끝났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2일이잖아요. 이게 오늘 들어가는 거는 주문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내일 것도 지금 오늘 주문이 끝나잖아요. 내일이 3일이잖아요. 3일도 주문이 있으면 안 돼요. 업조 주문이 하나도 이게 정상이에요. 3일 것도 주문이 없는 게 정상. 이래야 업체들한테도 주문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정상적으로. 주문이 있는 건 업체도 안 보여요. 업체는 업체로 수주가 된 것들만 보이지 절대 이거에 수주가 안 돼 있으면 이 밑에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업체는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은 시스템을 열고 항상 담당자들은 출근하면 수발주부터 열어요. 자동으로. 수발주 열어서 일단 오늘 거 체크하고 맞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오늘 거는 물론 전날 다 체크를 끝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오늘은 이제 체크 끝났으면은 내일 것도 한번 조회해서 다시 열어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대신 목요일 같은 경우만 좀 특이하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임실고와 치즈가학고가 주말 품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토일 거 3일치를 열어봐서 이렇게 열어봐줘야 돼, 3일치를. 3일치를 열어보고 주문이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발주서가 올라가면은 한 달치를 통으로 봐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 한 3월 27일, 그러니까 발주서가 우리가 전체 다 등록이 끝났다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서 주문 상태인 것들을 체크하고 이 주문들이 좀 있네요. 4월 달 건데. 이게 주문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왜 또 안 들어갔죠, 이거? 주문이? 제가 분명히 전달에 발주서 올리고 나서 다 주문 체크해서 없는 거 확인하고 끝냈었는데, 이거 왜 또 생겼을까요? 주문이 추가된 거 4월 1일 날 등록했네요, 발주서를. 이것도 4월 2일 날도 등록을 하고, 이거는 뭐 3월 달에 등록을 한 거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추가된 거예요? 네, 그거기도 하고 네. 꼼히 보니까 없는 품목이 몇 개 있어가지고 없는 품목이 있었어요, 발주서에. 발주서 등록을 했는데, 발주서 등록했는데 없는 품목이 생길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이거 빠졌어. 아, 그래요? 빠진 게 아니라 잘못 매칭이 돼서 다른 품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보면서 그때도 중복된 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발주서 등록했는데, 근데 이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게 쭉 땡기면 우리가 발주서를 계약명이 보여요. 근데 계약명이 우리가 EAT에서 다운받은 그대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하실 때도 좀 헷갈릴 거거든요. 정산하실 때는 이걸로 보고 왜 그러냐면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이 발주서에 묶여 있는 걸로만 한 달치를 정산을 하셔야 하잖아요. EAT 정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도록이면은 발주서를 업로드하기 전에는 파일명을 조금 임실에서 형식을 만드셔요. 구분하기 편하게. 제가 저번 달 거 그 엑셀로 다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올렸다고 한 거는. 근데 제가 그거는 이름을 다 바꿔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바꿔놨냐면은 나중에 지역가공품인데 간혹가다 지역가공품 안에 농산물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건씩. 근데 이거는 정산을 할 때는 지역가공품을 포함해서 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농산물 정산이 아니라 학교하고 정산할 때는. 학교하고 정산할 때는 계약 건에 맞게 그 총액에 맞게 그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건으로 묶인 거를 봐야 돼요. 품목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가공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우리 단순히 오수중학교에서 들어온 지역 가공품 금액만 여기서 긁어서 정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농산물이 섞여 있으면 이 농산물도 지역 가공품에 포함해서 정산을 해줘야 돼, EAT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명을 조금 임실에서 형식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서로 간에 좀 구분이 편하시게끔 파일명을 해놓으면은 이 파일명을 보고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가 편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이 숫자를 뒤에를 다 읽어봐야 해서 힘들어요. 구분하기가 딱 한눈에 좀 알아보기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5월달 발주서를 올리실 때는 이 발주서 업로드 파일을
조금 임실 형식에 맞게끔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복으로 안 올라가려면은 임실센터에서도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계약서를 일단은 공유 폴더에 다 넣어놓으셔요, 먼저. 서로. 그리고 발주소를 등록할 때 일단 뭐 시간이 쫓기게 되면 발주소를 담당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공유 폴더 안에서 발주를 끝냈다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 뭐 완료를 써준다든지 파일을 보고 뭐 이렇게 완료라고 써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든지 우리끼리 그러니까 담당자들끼리는 서로 이거를 우리가 발주소에 등록됐는지 안 했는지 서로 구분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발주소 바쁘니까 나도 도와주려고 왔어. 시간이 됐는데 이거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다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이거 올렸어요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바쁠 때는 서로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좀 파일로 보고 구분이라도 할 수 있게 공유 폴더 안에서는 서로 그거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같이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공유 폴더랑 그다음에 이 파일명 하는 거랑 그다음에 발주소 올린 거를 서로 어떻게 좀 구분을 할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 수 있게끔 어떻게 구분할지를 좀 정하셔요. 좀 담당자들끼리 서로 좀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틀려요. 그리고 또 아까 다시 발주소 업로드 들어가서 지역 가공품을 한번 볼게요. 그 관촌 쪽 거. 관촌 쪽 거 이게 지역 농산 그 지역 가공품이고 지역 가공품 보시면 여기도 콩나물하고 스피나물이 섞여 있어요. 농산물인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계약 설명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현물 지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현물 지원은 임실앤 치즈 클러스터 거, 이거는 100%. 여기 현물 지원 적어놓고 옆에 간혹 가다가 뭐, 따담이나 아니면 뭐 베리 준마 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하시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무조건 현물 지원은 다 이걸로 가셔야 돼요. 임실앤 치즈 클러스터. 그러니까 100% 무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무상을 시스템 안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제가 그 학교 학생 수 나와 있는 거랑 보조금 금액 그거 파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자꾸 아직도 3월 거 정산할 때 그 영원 처리해야 돼요 시스템 안에서. 근데 영원 처리를 보조금 그 내역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처리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거 얼른 가면은 좀 주셔요. 학생 수하고 보조금 얼마인지 학교별로 그 내역을 저한테 주셔야 이 품목들을 여기서 영원 처리를 다 만들어요. 이거는 학교가 정산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0%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가서 좀 맞춰 주시고요. 저희가 보낼게요. 네, 까먹어가지고. 네, 저한테 좀 메일로 좀 네. 보내주시면은.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서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단가 오류나는 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원에서 100원 정도는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 이 매칭이 지금 우리 지역가공품 업체가 공급을 안 하는 데 거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역가공품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이 새로 됐기 때문에 작년에 공급했던 업체들 중에 지금 안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올해. 어디였지? 향적원. 대표적인 게 이제 향적원 같은 경우가 올해 그 옆에 그 지역가공품 단가표를 보시면은 향적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향정원한테 우리가 물건을 공급을 안 받아요. 근데 이게 옛날 거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향정원으로 매칭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보시고 그냥 올리셨더라고. 그냥 매칭이 돼 있으니까 채워진 줄 알고. 근데 아마 이거를 했을 때 단가 오류가 체크가 됐을 건데 단가 오류를 보니까 무시하시고 올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덜어. 그러니까 반드시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 가공 업체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12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외워두시고 항상 발주서를 올릴 때는 옆에는 항상 단가표를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열면서 단가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문제없이 여기가 다 차서 올라가져야 정상이에요. 이거 친환경은 100% 일치했죠. 단가 오류 하나도 없고 이것도 다 채워졌고 잘 올리신 거예요. 이거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모든 게 단가 오류가 나더라도 100원 이내 그리고 여기에 분홍색인 거는 하나도 없게 다 채워져서 이렇게 올라가져야 정상이에요. 가장 힘든 게 수산물일 거예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저도 항상 오래 했었어도 항상 단가표를 항상 보거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헷갈리는데 보시면은 지금 수산물도 뭐 이제 얼추
다 맞게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단가 오류는 반드시 100원 미만에서 단가 오류가 발생하고 여기에 빠지는 품목이 없이 다 채워져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5월 달 올리실 때는 5월 달에는 올리실 때 이게 다 올라가줘야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맞춰져서. 아까 신한경제처럼 단가 오류가 없는 게 있고 단가 오류가 나더라도 100원 미만으로 다 채워져야 돼. 모든 학교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돼야만 반드시 그 다음에 정산이랑 이런 게 자동으로 완료가 돼서 센터에서 정산할 때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교육할 때 업체들한테 원장 요청해달라고 했잖아요. 요청했어요? 안 했죠? 원장이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보시면은 일자별로 하루하루씩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달이 끝나면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해줘야 하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침에 오면은 담당자는 수발주부터 확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오면은 무조건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을 열고 수발주를 보셔요. 자, 오늘이 4월 2일이면은 우리는 오늘 준비하는 게 4월 3일 거를 준비를 하겠죠. 4월 3일 거를 준비를 하면은 이제 검수를 해야 하잖아요. 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와요. 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는 이 영수증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겠죠. 근데 이 영수증 안에는 내일 나갈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나갈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일단 내일 나갈 거는 100% 채워놔야 우리가 일을 끝내고 퇴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거야. 그러면 내일 거를 4월 3일로 날짜를 맞춰서 조회를 눌러요. 자, 그러면 오늘 들어오는 데가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 많겠죠? 업체가. 완주도 들어오고, 뭐, 군산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친안도 오늘 들어오겠네요? 뭐, 어디 들어왔나? 어쨌든 친환도 물품이 있잖아요. 그럼 친환 걸로 여기 농가에서 필터를 걸어주시면 돼요. 가공품은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 공급자에서 업체별로 필터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 이거는 그때 재고 맞춰놓은 거죠? 이거를 검수를 해주셔야지 검수를 안 하면은 계란이 많이 남았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검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이거는 업체별로 검수서를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은 일단 여기서 검수서를 먼저 출력을 하시죠. 이 검수서를 출력하는 거는 학교별로 물건이 맞게 피킹되어 있는지 체크하려고 검수서를, 그러니까 한 분은 출근하시면 이것부터 출력을 하셔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앞에다가 이거를 갖다 놓으셔야죠. 깔아 놓고. 그러면은 일단 내일 학교 나갈 거 검수는 끝났고, 그러면 업체한테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검수할 때는 시스템을 여시고 이 농가에 가서 이제 업체별로 뽑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들어올 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한테 들어올 때가 우리촌? 우리촌도 뭐 하나밖에 없네. 물건이. 전주수산 날마다 들어오죠? 이틀에 한 번 오나요? 전주수산이 영세표도 편해요. 전주수산을 보면은, 한번 볼게요. 전주수산. 그 뒤에 넘겨보시면은, 이쪽 전주수산 거 영수증이, 전주수산 영수증 보이시죠? 그 영수증을 보면은 이게 3월 6일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스템에 어떻게 맞춰봐야 할까요? 3월 6일 날 들어온 거는. 시스템에서 3월 6일 날 들어온 거는 우리 학교에 3월 7일 날 가기 때문에 시스템에 3월 7일로 조회를 하시면 돼요. 한번 조회 한번 해보시겠어요? 3월 7일로? 3월 7일로 누르면은 쭉 나오죠. 전주수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3월 7일 걸 검수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엑셀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걸로 맞춰봐야 돼요. 전주수산하고. 그러니까 전주수산에서 가이리 멸치 상 1kg짜리 500g이 들어오겠죠. 없네요.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갑오징어. 여기는 보면은 갑오징어 솔방울채가 들어왔네요. 우리는 갑오징어채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6일 날 걸로 들어왔네. 맞네. 예. 발행일자가 왜 6일로 됐대? 아, 발행이. 예. 발행일자가 6일 날 들어왔으면 6일 날 전주수산이 센터에 납품한 거 기준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학교 급식 날짜로 맞췄네. 그냥 6일 걸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이제 갑오징어 솔방울채 20kg 맞죠? 첫 번째 게. 그리고 보시면은 고등어 순살도 1kg짜리 2kg가 들어왔잖아요. 그 갑오징어 솔방울채 눌러서 보시면은 이 밑에 보이시죠? 여기 수주단가 29,000원. 29,000원 맞고 58만 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수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단가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날 잡게 끝나요.
그러면은 여기 급식센터에 가서 납품 내역이 있어요. 급식센터에 납품 관리해 보시면 납품 내역. 납품 내역이 있잖아요. 납품 내역 가셔가지고 3월 6일이죠. 3월 6일. 여기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3월 6일 날 이렇게 보시고, 공급자가 전주수산이죠. 전주수산에서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밑에 보시면 수주총액이 있잖아요. 여기 수주총액에서 쭉 내려가시면 1159, 150 나오죠. 금액이. 근데 우리 영수증하고는 안 맞네요. 영수증에는 1149, 850이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영수증과 우리 시스템의 이 수주총액하고 금액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날 정산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검수서를 출력을 해서 업체하고 맞춰보고 물건이 다 들어왔으면은 영수증에 사인해서 업체 한 장 주고 우리가 이 영수증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와서 시스템에 와서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정산을 해놓으면은 월말에 할 게 없어요, 정산이.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수주를 맞춰놓으면은 수주 금액을 수주 단가를 미리 세팅해서 자동으로 수주가 되게끔 해놓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맞아야 정산이에요. 근데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금액이 얼마 차이 나냐? 여기서 10% 빼면 10%뺀 금액이에요. 수주 총액이. 수주 단가 10%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수주 단가로 입력해 놓은 금액대로 따라갔을 거니까 주문 총액은 학교에서 주문한 금액이고 그 옆에 수주 총액은 우리가 업체한테 줄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업체 영수증이 114만 9,850원이면은 여기에 114만 9만 850, 114만 9,850원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맞잖아요. 이러면 시스템에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발주에 가서 이제 건건이 다 맞춰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금액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맞춰봐야 돼요. 뭐가 틀렸을까요? 홍지미채가 첫 번째 위에 거에 맨 밑에 2kg짜리가 있는데 이게 없네요. 어디 갔을까? 0.5대? 예. 밑에는 0.5는 두 번째 장에 이제 2- 거래명세서에 있고 홍지미채가 홍지미채 첫 번째 있는 수입 맨 밑에 그 2kg짜리가 39,000원짜리가 없네 여기에는. 그리고 황태채도 있나요? 황태채가 맞나? 황태채가 500g짜리 하나 있는데 여기 시스템에는 500g짜리 두 개. 그러니까 발주가 잘못 들어갔나? 이거 잘못 들어갔네. 임실고등학교 발주서가 여기 보시면은 홍진미채 채 썬 것, 말린 것이었는데 지금 이게 주문 자체가 잘못 들어갔잖아요. 전주산에 잘 가져왔네. 홍진미채로. 이게 발주가 잘못 올라갔잖아요.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단가가 이제 얼마 써져 있는지를 임실국 거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400원 적어주셨네요. 단가를. 우리 시스템에 얼마로 돼 있지 지금 단가가? 19,500. 17,400원 맞네. 선생님 단가를 잘못 적어주셨네. 근데 홍지미채가 얼마였죠, 전주산이? 19,500. 3월달 거 단가가요? 이 21,500원이네요, 페루산이. 키로에. 3월 거 단가가. 예. 그러면 우리가 손해봤잖아요. 이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면 이게 홍지미채로 들어왔네, 전주산에서는. 맞게. 전주산은 말했잖아요. 전주산은 업체들은 이거 안 본다고. 업체들은 이거 안 보고 이거 들어와서 우리는 금액 보고 오징어채 탈피에다 맞춰놓고 우리는 금액에 맞췄으니까. 근데 업체는 이제 물건을 이쪽 걸 보고 준비하기 때문에 홍진미채를 가져온 거고. 그러면 이건 정산 때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금액 차액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4월 달 거를 조정하든지 해서 금액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손실이라서. 어쨌든 이게 학교에는 홍진미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줘야겠죠. 이거를 홍진미채로.
어떻게 바꿀까요? 바꾸는 방법은 일단은 수주를 먼저 삭제를 하고, 수주를 삭제를 하시고, 어디 갔어? 아, 수주 삭제는 날라가지. 수주를 삭제를 하시고, 현재 그러면 주문 상태로 돼 있겠네요, 그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품목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품목은 여기를 열어서 이거를 품목을 이렇게 바꾸시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품목 일괄 설정으로 들어가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뭘로 바꿔야죠? 홍진미씨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체에서 홍진미씨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1kg짜리로 바꿔주고, 이거는 이제 수주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금액이 차지겠죠. 수주 단가를 입력을 해놨으니까, 전주수산으로. 그러면은 끝났고, 그러면은 아까로 돌아가서 납품 내역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또 금액이 또 안 맞죠? 아직도. 금액이 더 늘어났네. 뭐가 또 틀릴까요? 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정상이 편한데, 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방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한번 설명 한번 보시면은, 홍진미 씨가 빨간색으로 변했죠, 여기가. 여기 내역이. 이 빨간색인 거는 우리 발주 금액보다 수주 금액, 즉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센터에서 손실 봤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많으면은 안 좋아요. 뭐가 틀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적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애초에 우리가 견적단가에서 아까처럼 계약금액 검증을 했으면 걸러줬겠죠. 단가가 잘못 적혔다고. 근데 왜 이거를 다음에 매핑할 때 이거 한번 신경 써주셔요. 여기 꼭 보시고 이걸로 맞춰주시고 금액을 틀리면 선생님하고 전화해서 맞춰보고 예. 아까처럼 하는 게 맞긴 한데 금액으로 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너무 좀 대부분 다 같은 품목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징어채를 주문해 주시는데 선생님이 탈피 단가를 적어놓고 유피를 주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되도 않게 단가를 적어 주시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서 이거는 계약 금액 검증에서 걸러졌어야 돼 여기 이거 자체는 애초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계약 금액 검증할 때 잘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황대채 말고 황대채에서 16,500원이 빠지네 이게. 어디께 하나가 안 들어왔을까요 그러면은? 네, 황태채 빼고 다 있네. 자, 다시 들어가서 그 납품 내역 가셔가지고 조회 한번 다시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딱 맞을 거예요. 맞죠? 원칙적으로는 날마다 이렇게 돼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수증을 전주산에서 가져왔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검수서 만들어 놓은 거랑 이거랑 체크해서 물건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 여기서 금액이 이렇게 일치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정산이 끝났어요. 이거는 물건이 추가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날마다 맞아야 돼, 이 금액이. 원칙적으로는. 일반 공산품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지금 김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씩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 영수증도 한번 보시겠어요? 김치는 며칠 께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얼마치가 들어왔는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들어왔는지를. 지금 3월 26일 날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3월 26일 날 들어왔으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를 3월 27일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왜냐면 오늘 두는 거는 내일 나가기 때문에. 그럼 3월 27일부터 이제 언제까지가 들어왔는지를 맞춰봐야 하는데 포기김치가 157kg면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건데 어디 볼까요? 이것도 뭐 하나 빠졌네. 107만 370원인데 지금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맞춰봤는데 수주 총액이 조금 삐잖아요. 7,180원? 빠지네요. 이러면은 이제 또 하나하나 맞춰봐야겠죠. 품목별로. 품목이 일단은 포기김치가
포기김치가 76, 포기김치가 틀리네요. 금액이. 그 물건이 지금 업체별로 며칠치가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틀린 이유가 있네요. 묵은 김치를 보시면은 영수증에는 4,700원을 적혔는데 우리 수주단가는 4,68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김치를 수주단가로 등록을 3월달 걸 안 했었나? 가야겠죠? 안 했네요. 안 하니까 이렇게 정산을 이제 맞춰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발주 관리에 가서 한 달치를 조회를 해야 하고요. 3월 31일까지. 그래서 수주단가를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래야 정산이 편하거든. 한 번에 아까 전주산처럼 다 그렇게 맞춰지는 거든. 품목별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봐야겠죠. 이제 품목군별로 김치를 보고. 이제 품목별로 보면 돼요. 갓김치, 뭐부터 할까? 맨 위에가 포기김치잖아요. 그럼 포기김치부터 할게요. 포기김치를 지정을 하고 전체를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면 수주단가 일괄 설정이 있어요. 수주단가 일괄 설정 들어가서 포기김치가 얼마죠? 4,900원이지요. 그럼 4,900원 입력해서 확인 눌러주면은 단가가 밑에가 4,900원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월 이걸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세팅을 다 해놓는 게 좋고, 그날 날짜를 금액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묵은 김치죠. 여기서 정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묵은 김치, 여기도 수주단가 하고 4,700원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가 총각김치네요. 총각김치가 5,200원.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갓김치. 갓김치,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깍두기 다 하셨죠? 다 하신 것 같은데? 김치나. 깍두기 그거 손댄다? 10월 20일. 깍두기 다 들어있는데? 4,500원? 백김치가 있어요? 백김치가 근데 금액이 없잖아, 여기. 백김치 있네. 백김치는 있는데 왜 여기는 백김치가 없다고 납품이 돼 있죠? 이게 백김치가 아니었단 얘긴데? 백김치 맞는데? 좋은 멤버에서 한번 그때 방법을 해주는 거. 주문 메모도 여기 식품명은 백김치고 적당히 숙성. 이거 뭐 들어간지 기억 안 나죠, 오수증? 원래 센터 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 한 달 전 거 정도는 기억해줘야 돼. 왜냐면은, 안 그러면 날마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백김치가 들어왔는데 여기 내역선에 빠졌네. 공짜로 주는 건가? 일단은 볼게요. 그러면 정산 한번 맞춰볼게요, 이제 또. 그러니까 원래 정산을 이렇게 날마다 안 하고 이렇게 몰아서 하면은 좀 힘들어요. 헷갈리고. 근데 금액은 맞네요? 백김치까지 포함해서 또? 정산 금액은? 여기 수주총액이랑 영수증이랑 맞잖아요. 네. 27일부터 31일까지. 이러면은 정산이 끝난 거예요. 어쨌든 이러면은 정산이 끝났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한국농협 김치는 한 달 거를 끝냈잖아요. 방금 다 바꿔서. 그러면 업체한테 원장을 받아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해가지고 업체 원장 금액하고 이 밑에 금액하고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산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수주단가랑 다 해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업체한테 원장 받아가지고 날마다 했을 때는 원장을 안 받아도 되지만 날마다 안 했다 하면은 원장을 보고 한 달치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틀리면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가면서 다 맞춰봐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그날그날 물건이 들어오고 바로 와서 시스템에 와서 이 금액을 확인해서 맞춰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거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물건 검수 끝났다 하면 들어와서 영수증 챙기면서 맞춰보고 끝. 이러면 월말에 정산할 게 없어요.
한 달치가 끝났으니까 정산이. 그래서 그냥 이 서류 잘 모아가지고 이거 업체한테 돈 주라고만 하면 돼요. 회계정산 해달라고 하면 끝나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잖아요. 3월달 게. 그러니까 3월달 거는 저거를 맞춰가야 돼, 다. 하루하루. 근데 분명히 중간에 취소된 게 있을 거고 분명히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맞춰야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업체한테 반품한 게 있나 없나? 반품한 거 있어 혹시 3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업체가 달란 대로 줄 수밖에 없어, 돈을.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학교에 물건을 안 줬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또 그 물건이 없어요. 센터에 가보면 사라져 있어. 그래서 이제 손실 보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는 돈을 못 받고 물건 안 줬으니까 업체에는 물건을 받았어. 그럼 업체는 돈을 줘야 하고. 그럼 그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4월 달 거는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2일밖에. 내일 가면 이제 3일치가 되겠죠? 그럼 내일부터는 3일치를 다 맞춰놔야 돼. 4월 거는. 4월 거는 우리가 온전히 수주단가나 다 세팅을 끝냈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렇게 맞춰보고 그날그날 하루 영수증이 다 맞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4월, 5월 초가 됐을 때 정산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까다로운 공산품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날마다 다 자동으로 털리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일단 여기서 10분 쉬고 할게요.